고객의 현재 자산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죠. 좋습니다. 그리고 그림 3-4 보세요. 은퇴 유형과 자금 흐름이 있죠. 네 가지 자금이 있네요. 첫 번째 은퇴 자금 흐름 보시면 첫 번째 기본형.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인 거죠. 이런 것들은 어디서 많이 충당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같은 거.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국민 용돈이 되었다고. 해지해서 되찾고 싶다고. 그런데 말이죠. 늙으면 이게 꽤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되죠. 그래도 어쨌든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고 물가 상승률만큼 조금이라도 업 시켜서 주잖아요. 늙어보면 알게 되죠.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형은 뭐냐? 가에 보시면 의식주 해결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 해결이고요. 일반적으로 공적연금 부분이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공적연금에서도 차지할 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죠. 당장 밥 먹고 살 돈 가지고 막 리스키하게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가형이 있습니다. 여가를 즐기려면 취미 같은 거 해야 되겠죠. 취미. 이럴 때 들어가는 돈이겠죠. 대표적인 게 뭐 이제 그렇죠. 취미, 건강 관리. 그렇죠. 이런 건 기본형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거죠. 보수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가형 자금은 아무래도 기본 필수 자금은 아니다 보니까 왜냐하면 조금이죠. 조금 더. 왜냐하면 이 리스크를 테이킹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지?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지. 이게 금융상품을 분석을 할 때 변동성, 위험인 거죠.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expectation, 기대하고 있는 리턴이 있을 텐데 이게 우상향하는 게 합리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위험을 떠안는 것만큼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여유가 있는 자금일수록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해야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이 위험을 변동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어할 것인가, 어느 정도 인수할 것인가, 이 결정이 사실은 자산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기관이 경감에 따라 건강상의 문제들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 그 부분은 좀 체크하세요. 이게 취미라는 게 몸이 움직여야 취미지. 그렇죠?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되면 등산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여가형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 그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지형이죠. 조금 더 여유 있는 분들이라면 어때요? 이제 고급 실버타운이라든가 이런데, 그렇죠? 이런데 가려면 아무래도 금액이 좀 커질 수 있겠죠. 안락한 노후 생활을 위해 실버타운 등의 고급 생활시설 이용과 관련된 비용인데 이거는 이 여가형보다 좀 더 공격적으로 또 할 수 있겠지. 좀 더 여유가 있는 자금이니까 그렇겠죠. 그 다음에 상속형이 있습니다. 상속형이라는 건 뭐냐? 상속자금 관련이잖아요. 요게 다 완비가 되면 그때 준비하는 게 상속형이겠죠. 자, 그래서 은퇴 준비가 완료된 경우 상속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유형이고요. 자, 상속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세무가 연결이 되겠죠. 세금 관계를 고려하고 상속 분쟁, 예전 같지가 않죠. 예,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상속 분쟁을 어떻게 잘 막을 것인가, 이것도 플랜을 잘 짜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니까 변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설정해야 되는 변수가 무엇인가요? 하면 이제 변수에 관한 것들, 이런 걸 따져볼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튀어나올 텐데요. 첫 번째 나오는 변수가 뭐냐? 첫 번째 나오는 게 예상 은퇴입니다. 은퇴 시기인 거죠. 은퇴 시기. 언제 은퇴할 건데, 은퇴 시기에 따라 틀리겠죠. 그 공무원이 좋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도 있지만 은퇴 시기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회사원 같으면 이게 잘 안 보이죠. 갑자기 그만두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게 또 따져볼 게 뭐냐?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두는 시기가 아니에요. 주력 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은퇴예요. 그렇죠? 퇴직은 그냥 직을 그만두는 거예요. 회사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퇴라는 것은 주된 소득원에서 이탈하는 게 은퇴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 여명이죠. 여명.
기대 수명하고 틀린 거예요. 기대 수명은 0세부터 몇 살까지 살지 이게 기대 수명인 거고요. 여명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얼마나 더 살 수 있지 이게 여명인 거죠. 이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얼마나 더 오래 살지, 은퇴를 언제 할지, 얼마나 더 오래 살지 다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니까 세 번째 변수가 어디 있냐면 그림 3-5 바로 밑에 있죠.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은퇴 후에 얼마나 생활비가 들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야 돼요. 밑에 주지를 보시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야 됩니다. 이런 게 있겠죠. 수많은 생활비들이 필요하겠죠. 예, 대출이 있다면 갚아야 될 거고요. 또 필요한 만큼 저축도 해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생활비들이 들 겁니다. 자, 오른쪽 표 3-2 보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걸 표시를 했는데 물가 상승률의 그 데이터가 4%로 잡혀 있네요. 그래서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물가라는 게 예측인데 그 예측이라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과거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고요.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물가도 낮아지는 게 일반적인 거죠. 물가가 낮아지다 못해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죠. 오르는 게 아니라 적게 오르는 문제가 아니라 떨어지기도 합니다.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는 사실은 신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는 물가 상승률을 조금 높게 잡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그림 3-6이 나오죠. 네 번째 변수는 뭐냐? 후사망자입니다. 후사망자. 혹은 그렇게 사망이라든가 부부가 둘 중에 한 명은 먼저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더 오래 살게 되죠. 일반적으로 여성분이 남성분보다 5년에서 10년 정도 더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되겠죠. 그리고 후사망하느냐, 혹은 또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이혼이 흠도 아니고 그렇게 이런 변수들이죠. 자, 그래서 후사망자를 위한 은퇴자금이라든가 혹은 이혼하거나 황혼이혼이 되는 경우에 또 혼자 살게 되겠죠. 이럴 때. 자,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보시면요. 후사망자를 위한 은퇴자금은 부부의 공동 생활비. 그러니까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전까지 살던 생활비의 한 60%, 혼자 사니까 60%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걸 감안을 해서 플랜을 짜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니까요.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비재무적 변수가 있는데 그로부터 세 번째 줄 내려가시면요. 싱글 및 1인 가구를 은퇴 설계의 새로운 주요 계층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요즘은 이제 결혼을 잘 안 하는 경우도 많고 혼자 사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인구는 이미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인구는 실제적으로 이미 줄어들고 있는데 가구 수가 왜 안 줄어드나 보면 가구 수가 자꾸 분화되는 거죠. 예전엔 대가족으로 몰려 살던 게 자꾸 분화되니까 가구 수는 안 줄어들죠. 자, 그리고 의외로 혼자 살고 싶어하는 욕구도 강한 거다. 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 밑에 보시니까 그림 3-7 밑에 보시면 이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간에 데이터를 보시면 국내 이혼율이 뭐 47%로 나온 게 있죠. 이게 사실은 오류거든요. 오류. 이혼율이 이렇게 높진 않아요. 47%라면 둘이 결혼해서 한 명은 이혼한다는 건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아마 그 해에 그 결혼수 대비 이혼하신 분, 그러니까 그 이혼이라는 건 그 전부터 이미 결혼하신 분이 이혼한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비율로만 따진 데이터를 갖고 아마 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혼율이 우리나라가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좀 보시니까 뭐 이혼율이 90년 들어와서 11.4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그 정도 수준의 언저리의 이혼율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혼율이 이 정도는 높지 않다.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나번에 보시면 비혼이나 미혼 1인 가구 이게 증가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결혼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인 거죠. 자, 마지막 페이지 보시겠어요? 다음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기금 운용 실적과 관계없이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확정되어 있는 방식이라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독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 물가 상승률을 맞춰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나중에 은퇴할 때 보면 이게 은근히 도움이 많이 되신다라는 거. 좋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코 세대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